흑백 요리사 시즌1이 끝난 지도 언 반년. 그러나 장애에서는 흑백 요리사들의 대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결 종목은 바로 햄버거. 장애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치열한 햄버거 정상 결전에 또 한 명의 흑 요리사가 참전했다. 영탁. 홍콩에서 주로 활동한 닭요리 전문가 남영탁의 오너. 남영탁은 장작구이 닭요리 전문점으로 여러가지 소스와 향신료를 이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영탁이 통편집된 흑백 요리사 미방영분을 살펴보면 영탁 특유의 요리 스타일이 잘 드러난다. 무국적 스타일과 퓨전 감각, 다양한 소스의 활용 등 이런 영탁의 스타일은 이번 쉐이크쉑과의 콜라보에서도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탁이 쉐이크쉑에서 출시한 햄버거는 두 가지, 라임 칠리탁과 바질 페스토 탁이다. 라임 칠리탁은 멕시칸 무드고 바질 페스토 탁은 이탈리안 무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메뉴 이름과 국적을 확인한 순간 나는 한 가지 의심이 들었다. 한 가지를 마스터하기도 어려운 요리의 세계에서 다국적 요리를, 그것도 자기 주종목도 아닌 햄버거를 통해 선보인다. 젊은 셰프가 홈그라운드가 아닌 곳에서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헬사 소스에 양념치킨의 단맛을 가미한 퓨전 스타일 치킨버거. 라임을 곁들인 칠리 소스의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간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치킨버거의 핵심이 되어야 할 패티는 뒷전이고 나초가 버거의 맛을 지배했다. 가장 강력한 맛을 지닌 토핑이 다름 아닌 나초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맛이 버거의 맛을 지배한다. 이런 햄버거의 법칙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버거다. 다시 말해 이 버거는 라임 칠리 치킨 버거가 아니다. 나초 치킨 버거다. 그래서 이 버거를 먹는다는 것은 나초 몇 조각을 10,000원을 주고 사 먹는 경험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버거를 한마디로 평하자면 치킨쉑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 허브 마요 대신 바질 페스토, 딜피클 대신 허브 콜슬로를 넣었는데 복합적인 허브 풍미와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맛있는 치킨쉑에서 소스와 토핑만 맛없게 바꿔치기 한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역시나 햄버거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다. 앞선 나초맛 치킨버거와는 반대로 이 버거는 버거를 지배하는 맛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토핑도 소스도 너무 싱거웠다. 젊은 셰프가 홈그라운드가 아닌 곳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의심은 결국 현실로 증명되고 말았다. 영탁이 선보인 퓨전버거는 햄버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요리사가 만든 공감하기 어려운 이탈리안 버거와 멕시칸 버거일 뿐이었다. 완벽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한국 쉐이크쉑이 젊은 셰프와 콜라보를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이길 기대했지만 내 기대와 달리 비싼 돈을 들이고서 셰프의 고민거리를 사먹은 느낌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자신이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펼쳐놓은 애매함의 결과물이 아닐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남영탁과 영탁의 요리를 조사하면서 나는 흑백 요리사 미방영분에서 영탁의 요리에 대한 백종원의 심사평을 보았다. 하나는 정말 완전히 정글을 탐험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해줘서 정말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너무 많은 맛을 주니까 약간 정말 맛있으면서도 혼미하게, 정말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좋고 정말 젊은 셰프님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백종원의 말을 곱씹어보면 백종원은 영탁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자신의 진짜 무기를 찾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젊은 셰프들이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새로움에서 비롯한 신선함의 재미를 맛있음으로 착각하는 실수다. 소비자는 외식을 할 때 대체로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서 얻는 재미를 맛있음으로 쉽게 착각하는데 소비자의 이러한 반응을 지켜보는 셰프들도 마찬가지다. 새로움에서 오는 재미를 맛있음으로 쉽게 착각한다. 물론 이러한 착시 현상이 우리들의 잘못은 아니다. 이 현상은 대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오랜 시간 공들인 마케팅의 병리 현상이다. 쉐이크쉑과 같은 대기업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재미를 맛있음으로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해왔다. 콜라보레이션의 장점은 좀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나 요즘 트렌드는 콜라보를 마케팅으로 악용해서 이처럼 단지 돈벌이로만 이용하고 있다. 쉐이크쉑은 이런 돈벌이에 편승해서 버거캐스트라는 개념을 만들고 남영탁과 같은 로컬 식당들과의 가볍고 잦은 콜라보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었다. 영탁은 여기에 숟가락을 잘못 얹은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영탁은 퓨전 요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였다. 훌륭한 퓨전 요리는 익숙한 것의 낯선 문화적 감각과 정체성을 조화롭게 결합해서 소비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탁이 선보인 버거는 햄버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요리사가 만든 공감하기 어려운 이탈리안 버거와 멕시칸 버거일 뿐이었다. 하지만 영탁이 퓨전 장작구이 통닭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훌륭한 닭요리 스킬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쉐이크쉑의 기성품 치킨 패티를 써야만 하는 제한된 환경에서 영탁이 자신의 뛰어난 닭요리 스킬을 발휘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장점은 희석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단점만 돋보이게 된 실패한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한국 쉐이크쉑에 크게 실망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쉐이크쉑은 미식 세계의 탐험가였다. 하지만 이제는 검증된 길을 따라가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폐쇄 직전이고 소비자는 새로운 탐험가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Eye catch. 요리사는 단순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색을 찾을 수 없다. 내면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철학을 가다듬어야만 한다. 요리의 대가들이 철학자들보다도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너무 많은 맛을 주니까 하지만 영탁은 백종원의 말을 깊게 새겨들었을까? 탐정은 단서를 찾는다. 요리사도 단서를 찾는다. 자신의 철학을 완성할 단서를. 그러나 영탁은 백종원이 남긴 아주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말았다.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너무 많은 맛을 주니까 정말 젊은 셰프님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백종원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하지만 그것이 이번 미스테리의 핵심 단서였다. 영탁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그의 요리는 유행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문이 열려 또 다른 사건 똑같은 밤 같은 패턴 숨을 삼켜 단서 입안에 탐정은 사건을 해결해 이 밤에